네. 나가죠. (13번) 가야 되나요? 아니면 212쪽? 다 숙제로 보내주셨어요. 오케이. 숙제 해왔어요? 저기 우리 가은 씨는 해왔나요? 어디? 왜 웃어? 네? 자, 일단은 한번 조금 볼게요. 우리가 그때 진도로는 13번까지 나온 거예요? 아니면 14번까지 그때 같이 풀어본 거예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은 13번부터 한번 숙제를 내준 걸로 보이고요. 13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212쪽이에요. 진리 집합을 일단은 이 필요 충분 조건에 따져서 얘네들의 이제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13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풀이 과정보다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13번을 볼 때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Q는 P가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P는 Q 이렇게 되셔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대문자 P는 Q 안에 이렇게 진리집합이 만족하는 건 체크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R은 P기간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당연히 R이라는 진리집합도 P 안에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럼 얘네들 세 개 포함 관계는 Q, P, R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부동식의 포함 관계만 확인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13번의 답은 그래서 뭐 답은 말씀 안 드릴 거고요. 넘어갈 거고 뭐 14번, 15번도 비슷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뭐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문제는 뭐 간단하게 확인해 볼 문제는 선생님은 15번이라고 생각합니다. 15번을 바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명제로부터 해서 R은 not Q다이는 참을 라는 결론까지 얻어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15번을 이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15번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의 명제가 나오는데 P는 not Q가 나왔고요. 이고 그 다음에 R은 S 형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의 조건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건을 모르는데 얘네들 세 개의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결론은 R은 뭐를 얻어내냐면은 not Q라는 거에 대해서 얻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R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R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고요. not Q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단계에서 당연히 S는 P라는 녀석이 있어야 요 결론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는 P가 있어야 되는 조건 하나가 더 추가되셔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S는 P이다 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의 대우, 얘가 만약에 얘의 대우도 만족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 P는 나 S. 그래서 명제랑 대우 관계는 항상 여러분들이 반과 시처럼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15번은 5번 바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16번은 뭐 자기 번호가 짝수이면 뒷면에 하트를 그린다. 규칙이 있네요.
그러니까 앞면에는 자기 번호, 뒷면에는 하트 또는 별표를 보낸다. 근데 짝수면은 뒷면에 하트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이제 확인할 문제, 다음에 내면에서 뭐 반대쪽에 있는 면을 확인할 필요한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제 또 보시면은 뭐 만약에 뒷면에 만약에 별표를 하면은 당연히 앞면은 홀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반티에서 따는데 제대로 맞추면 반대쪽에 면을 확인하시는 것을 모두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짝수라면은 하트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억하고 리을이 이제 짝이 이루어진다라는 형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반대쪽에 위에 규칙에 맞춰서 4명의 학생들이 있군요. 4명의 학생들이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반대쪽에 당연히 확인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짝수는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얘를 대우를 쓰시면요. 이제 별표를 그리면 홀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반대쪽에 제대로 맞춰주려고 그러면 당연히 짝수나 별표가 필요하게 되겠네요. 답은 이제 당연히 3번 기억하고 니은가는 3번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왜냐면은 짝수면은 당연히 하트가 맞아야 되고 별표면은 이제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명제의 조건이 우리가 가정들을 먼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뭐 17번, 18번, 19번, 20번도 뭐 선생님이 이제 한번 좀 풀어왔으면 합니다. 혹시 다이슨 17, 18, 19, 20번 중에서 혹시 그냥 답하고 불러줄게요. 17번에 3번, 18번에 1번, 19번에 4번, 20번에 3번 이 중에서 혹시 확인해야 될 문제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네.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숙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뭐 21번, 22번, 23번, 24, 25번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여기서 그래도 한번 같이 풀어봐야 될 문제가 다 24번 아니면 25번 몇 번이었어요? 혹시 없어요? 없어. 잘하네. 없다. 뭐가 이렇게 자꾸 없어? 좋아요. 20 우리 누구랑 풀어볼 거냐면은 우리 가원이랑 2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원아, 우리가 뭐의 최소값을 보면 이거 코시 쓰는 거고요. 24번이에요. 우리 가원이는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선생님이 문제에서 조건 들어가 있는 거 한번 잘 보시고요. 가원이는 일단 선생님 a분의 1 요거 쓰시고요. 요거의 최소값은 그러니까 요거 먼저 써 선생님처럼 b분의 2 플러스 c분의 3을 먼저 써 이렇게 써. 우리 가원이도 이렇게 쓰고 요거를 제곱을 해라. 자, 24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드밴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를 향해서 이렇게 작거나 갖다 쓰시고 이렇게 두 개를 벌려주시는 거예요. 앞쪽보다 이제 뒤쪽에 있는 게 뭐가 조건이 들어가 있나 보시면 돼. 자, 조건은 a 제곱분의 1이 주어져 있고요. b 제곱분의 1이 들어가 있고 조건은 c 제곱분의 1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이걸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요 앞에는 이걸 써야 되겠구나. 그렇죠. 개수인 1제곱 다음 b분의 1의 개수인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c분의 1의 개수인 3을 제곱한 거를 여기다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네들을 각각 써주신 상황에서 하면은 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제 부등식으로 바로 구해낼 수 있죠. 뭐 이 녀석은 문제에서 얘가 7이라고 나왔으니까 7만 대입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7이고 나오고 얘 뭐 나오냐?
계산하시면요 13, 14가 나오거든요. 14 그래서 14 나오고 14 곱하기 7 해주시니까 2루트 7 나오네요. 7 곱하기니까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3이라고 한다는 것은 루트 98 그렇죠? 루트 98이니까 7루트 2 마이너스 7루트 2 이렇게 사이가 되니까 최대값은 7루트 2가 되고 최소값은 뭐 마이너스 7루트 2가 되겠다. 답은 뭐 시점에 답은 어렵게 5번 구하시면 되겠고요. 뭐 한번 호시 좀 사용해서 문제 좀 바로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자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는 이제 오늘 실제로 함수를 들어갈 건데 저희 기본적으로 오늘 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조금 필요한 거를 조금 하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앞쪽에 함수라고 돼 있는 요 부분에다가 선생님이 함수 방정식을 한번 4줄 정도 써드릴 테니까요. 222쪽의 아래쪽에다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 번만 확인하고 앞으로 고등학교 진행된 중에서 대수까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함수 방정식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조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형태에 대해서 한번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f x 플러스 y가 수능 형태 문제가 되겠죠. fx 플러스 fy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됐어요? 적으실 거예요. 이렇게 적으실 거고 두 번째 줄에다가는 f 2분의 x 플러스 y가 2분의요 2분의 fx 플러스 fy일 때는 어떤 형태냐 물어볼 거고 세 번째 f xy가 fx 플러스 fy가 되는 거는 어떤 함수이냐 네 번째 f x 플러스 y라는 녀석이 fx랑 fy가 곱해지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는 함수이냐라는 거를 오늘 한번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 번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이제 확인하기 제일 좋은 형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한번 어떤 미지수를 한번 넣어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선생님이 그냥 단순히 얘기할 때 x에다 그냥 이건 아직 적지 마세요. x에다 1하고 y에다 2를 한번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f3이라는 녀석이 당연히 f1 더하기 F2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F1 값하고 F2 값이 더해준 게 F3 값이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감은 안 와요. 지금 이렇게 봤으니까 함수에서 이건 뭐 점으로 봐야 돼, 뭐로 봐야 돼. 여러분들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감이 안 와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떤 형태에서 국한되는 함수 형태는 꼭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얘가 어떤 보기가 주어졌을 때는 이거를 여기다 얘가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선생님이 그냥 fx를 선생님이
fx를 그냥 일단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간단하죠. 여기를 똑같아요. 이제 여기다 똑같으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x는 1, y는 2 값을 한번 대입해 보라는 소리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fx 플러스 y라고 한다는 녀석은 당연히 x 플러스 y입니다. 여기가 이해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fx랑 fy랑 더해준 것이랑 똑같아요. 이게 뭔 말이야? 자, 확인해 볼게요. x에다가 선생님이 1을 집어넣어 볼 거예요. y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봐봐. 여기다가 x에다가 선생님이 1, y가 2를 넣어준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f3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f3은 3이죠? 아닙니까? 왜냐면 1, 2를 넣거든요. 그리고 이 값은 f1 값은 당연히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1이에요. f2 값은 2예요. 3랑 똑같네. 그럼 얘가 성립이 돼. 그럼 얘만 성립이 되냐?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fx가 만약에 2x, 3x면 어떻게 될까?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fx를 조금 4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f4x라고 한다는 녀석은 당연히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 이제 동일해요. 1, 2를 동일하게 집어넣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fx가 4x예요. 그러면 선생님 확인 좀 해주세요. 자, 해보자. 이번에 똑같이 얘도 1, 2를 집어넣으니까 얘도 f3 값이에요. 당연히 1 더하기 2를 더한 거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f1 값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 일단 쓰면 안 되죠. 요걸 써야 됩니다. 그냥 요걸 써야 되죠. 미안합니다. 이거 중간 과정 아까 이상하게 썼어요. 그래서 1 더하기 2 요걸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요. 1, 2를 집어넣을 때 F3이고 F1이 뭐냐면은 F1은 4예요. 그러면은 F2는요. 2, 2니까 8이에요. 12가 나오는데 F3 값도 12가 나와요.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이렇게 나온 건 단순한 1차함수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를 뜻하면 fx는요. ax라고 1차함수고요. a는 0이 되죠.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이런 형태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를 하는데 일단 네 번째 거 먼저를 해드릴게요. 네 번째 거는 요거 곱하기가 생략된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어떤 형태의 함수에서 나오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예요. 이렇게 할게요. 요 간단한 건 식과식이 얘는 fx가 얘는 ax 지수 함수일 때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요걸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지수 함수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a는 양수 그리고 1일 때도 성립이 되니까 또 그대로 냅둘게. 1은 a는 양수일 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똑같아요. fx 플러스 y라고 한다는 건 fx가 우리가 친구가 뭐 그냥 2로 해볼게. 2로. 그러니까 2의 a를 2라고 해서 그냥 2의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에다가 1 집어넣고 y에다가도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의 몇 제곱이 되냐면은 당연히 얘는 1, 2를 집어넣었으니까 fx 플러스 y는 2의 세제곱이에요. 이게 뭐냐면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1, 2예요. xy다 1, 2. 그러니까 a의 세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함수가 어떤 거랑 매칭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2번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던 녀석이 되겠고요. 뭐 얘 같은 경우는 1차 함수에서 fx는 그냥 아까는 ax 형태만 내는 ax 플러스 b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나머지 거는 얘는 이제 그냥 선생님이 이제 알려만 드릴 게 뭐냐면은 세 번째 거는 내가 알려드리는 게만 할게요.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fx는 아직은 안 배웠겠지만은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로그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로그 함수에서는 얘랑
앞으로 매칭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얘기했는데 로그함수를 얘기 안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짝을 못 이루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써드렸고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래 로그라고 있고요. 바로 선생님이랑 11월 달에 바로 그냥 로그함수 바로 나갈 겁니다. 그렇게만 조금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함수 방정식을 간단하게 몇 개 한번 조금 우리가 살펴봤다. 이외만 조금 의미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함수 들어갈 건데요. 그냥 함수 되는 거에서는 뭐만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될 거냐면요. 우리가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계속 1참수, 2참수로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어떻게 되냐면은 형태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봐봐. 내가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대응 관계에 대해서도 그냥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함수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대응은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가 1, 2, 3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그냥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2, 4, 6 이렇게 나오고 8까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1, 2, 3인데 내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맞아?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때 뭐라고 쓰냐면은 1,2라고 쓰고 2,4라고 쓰고 3,6이라고 써. 맞아요? 근데 선생님 그럼 8은요? 막 8을 물어봐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얘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면은 우리는 단순히 1, 2, 3이라는 게 정해진 녀석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y 쪽에다가 대응될 수 있게 2, 4, 6, 8 이렇게 되는 게 공역이 될 것이고 여기서 점이 찍혀진 2, 4, 6을 뭐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은 치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 결국에는 정확하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얘를 집합관계로 나타낸다면은 선생님이 이 함수라고 한다면 얘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이 함수라는 집합은 fx라고 쓰셔도 되고 y라고 쓰면 선생님 그냥 fx라고 쓸게요. 그러면 결국 fx라는 거 하나라는 건 뭐냐면은 선생님이 봤을 때 fx는 ex가 나오는 거고 정의역은 여기서 이렇게 가로를 치면 x는 정의역 x는 1, 2, 3 하고 이렇게 닫으면 이거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함수라는 집합 형태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얘를 부를 때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대응됐다 그래서 1대1 대응대응인데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1대1 대응이라면은 하나의 원바이 원으로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건 다 대응이 안 되고 그냥 1대1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이 자체를 함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수 안에 1대1 함수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정확하게 뭐를 들어갈 거냐면 도대체 함수라고 한다는 건 뭐냐? 함수 계속 알고 있어요. 함수라고 한다는 거에 정확한 어떻게 보시면은 정확한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정확한 관계가 뭐냐면은 어떤 정의역 x가 됐어요? 어떤 정의역 x가 집합이 x, y라는 집합 관계가 두 개가 원소에 있는 집합들이 있어요. 근데 정의역 x가 y로 어떻게 되면 하나도 빠짐없이 대응이 될 때, 하나씩 대응이 될 때 그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보고는 당연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함수라고 얘기해요. 오죽하면 이것도 함수라고 얘기해요. 1차함수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얘 보고는 함수라고 얘기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얘는 어떤 x값 하나가 그냥 y 값에다가 어디로 대응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에서 y가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x값 하나가 이 x값 어떤 녀석이 하나가 뭔지도 몰라. 이 녀석이 그냥 1, 2, 3, 4, 5는 어디든 그냥 다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대응된 게 아니라 이 하나가 여러 개로 간 거야. 그래서 함수가 성립이 안 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함수가
함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누르고 있는 리모컨도 함수예요. 실제로 함수 때문에 과학이 되게 발전이 되는데 이게 이거죠. 내가 그냥 오늘 TV를 보려고 했는데 2번을 누르면 2번에 말이야. 내가 스포츠 채널을 누르면 스포츠가 나와야 되고 선생님이 뉴스를 보고 싶으면 뉴스에 관한 누르면 뉴스에 관한 채널이 나와야 되고 다음에 뭐 내가 몇 번을 꺼야 되는데 어디 껐어. 껐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켜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는 건 어떤 이 x가 하나에 따른 어느 하나씩 다 대응되셔야 돼요. 그게 함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자판기 함수죠. 내가 콜라 먹고 싶어서 콜라 하나 딱 눌러야지 콜라가 하나 딱 나오지. 돈 넣고. 근데 눌렀는데 이거 뭐 콜라 눌렀는데 콜라가 안 나오고 막 여러 개가 다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이거 자체가 함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는 이런 쪽에서 중요한 거고 기본적으로 함수의 뭐 개념을 알아야지만 뭐 뒤에 있는 합성함수, 역함수, 뭐 다항함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왜 이런 거 보고 나서 왜 느낌이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생긴 거는 이차 함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이건 왜 함수가 아니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 왜 이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을까? 어떤 x값 하나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가 일로 갈지 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씩 대응되는 게 아니에요. 대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가 안 된다. 자, 기본적으로 함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수는 당연히 정의역이 있어야 되고요. 함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그래서 정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행을 해야지 뭔가 결과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인풋이 돼야지. 아니 여러분들 이거 자판 두들기는 것 자체도 함수라니까. 뭐냐면 내가 키보드 이렇게 해서 키보드에서 눌렀는데 당연히 문자 누르는 것도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전된 거예요. 커서 눌러고 커서 움직이면 눌러야지 거기에 대한 값이 결과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엔터 눌러야 엔터 눌렀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야. 스페이스바 누르면 건너뛰기가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눌러서 시행이 되는 거고요. 누르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발 이제 함수는 정의역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정의역은 보통 우리가 모든 실수에서 다 내릴 수 있는 거고요. 얘네들 하나도 따짐없이. 네. 그러니까 간혹가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면 얘는 함수 맞아요. 얘는 함수 맞아요. 근데 함수가 맞잖아. 함수가 맞는데 함수하면서 이제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우리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긴 녀석,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긴 녀석,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요거는 무슨 함수랄지 이게 가우스 함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맞아? 근데 가우스를 보시나요? 가우스도 함수라고 하면 가우스가 왜 함수가 되냐? 함수 내가 이렇게 그랬죠. 하나씩 대응이 되잖아요. 맞아요? 하나씩 대응이 되잖아. 확인하셔요. 자, 선생님이랑 226쪽 좀 천천히 가보고 함수 이거 뭐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는 해요. 대표형 1번 한번 가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는 뭐냐면은 대표형 1번에서 이제 선생님 하나 딱 던져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뭐냐면은 이거예요. 기억을 딱 봐봐.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함수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고민을 해요. 이거 뭐야 함수가? 그래서 일단 x 대문자 x 쓰고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이 f라는 녀석에 대해서 f에서 x에서 x로 간대요. 그러니까 가는데 x에서 x로 가는 거에 함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뜻이 이거예요. f 펑션 x에서 x로 가봐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로 가봐라. 그러니까 얘를 만족할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요. 일단은 3의 세제곱해서 27가지예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되는데 그 중에 함수의 종류들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넣어놓은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갔냐면은 이 fx가 마이너스 x로 갔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소문자로 됐네. 마이너스 x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소문자라고 하는 지방사 원소니까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은 1에다가 대응시키라는 거죠. 이렇게 갔어. 0이라는 녀석은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당연히 0으로 갈 거고요. 마이너스 0. 1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마이너스 1로 갔어. 아,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이렇게 되니까 기억은 x에서 x로의 함수가 됐다. 함수 중에서도 나중에 얘를 물어보면 함수인데 함수 중에서도 얘를 1대1 함수라고도 하고요. 1대1 대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음을 한번 볼래요, 친구들? 미음은 그럼 뭔 소리예요, 선생님? 미음은 딱 봐도 함수가 안 되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일단 x에서 x로 간다 그랬어요. 알겠다. 가는데 미음은 이게 조건이 뭐가 들어가냐, 어떤 대응 방향에 루트 x를 그랬어요. 딴 건 좋단 말이야. 뭐가 좋냐면은 0 가는 거 좋단 말이야. 1 루트니까 1 가는 거 좋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루트 1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우리는 i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할 데가 없어 얘는. 그럼 얘는 못 가는 거야. 이거 어디로 가? 이 중에서.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한 모든 원소들이 정의역 x에 대한 모든 원소들이 y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x지만 y로 가는 걸 y에서 공역에 대해서 하나씩 빠짐없이 대응이 돼야 되는데 대응이 될 때가 없고 못했단 말이야. 뭐가? 함수가 아닌 거죠. 미음. 그래서 미음은 함수 탈락.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조금 처음에는 따져서 놨으면 좋겠다. 뭐 나는 문제풀이는 니은하고 디귿은 같은 녀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되시고 같은 함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 정의역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좋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대표용 1번은 천천히 선생님이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함수가 되는 게 뭔지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신중하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신 다음에 바로 우리가 1-3번 바로 가볼게요. 네. 그래서 1번에는 3개인데요. 아까도 했지만 기억되고요. 기억되고 그 다음에 니은 되고요. 디귿도 같은 거니까 돼요. 리을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면 0분의니까 0을 이 함수에서 0을 정의하지 않으니까 함수가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1번의 답은 3개 하시면 되고요. 네. 유제 1-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가 뭐 이따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a 값을 구하여라. 자, 한번 또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긴 하지만 일단 대응 수차상이죠. 이 대응 관계를 한번 수차상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1에서 x에서 x로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정의역 이걸 뭐라 하면 여기를 정의역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공역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딱 우리가 대응된 그 공역의 값을 치역이라고까지도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x에 대해 함수로 정의한다. 이때 자연수 a 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이거죠. 일단은 우리는 여기에 이 함수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도대체 이 마이너스 1이 뭐에 대해서 변화가 되냐. ax 제곱 그 다음에 그것도 마이너스네요. 플러스 ax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게 뭐예요? 자, 시킨 대로 해볼게요. 당연히 여기다 넣어야 돼요. 아,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죠? 네, 맞습니다. 얘가 지금 나온 게 얘가 뭐냐면 f 땡땡이라고 썼지만은 선생님은 얘는 fx는 이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f-1을 구하는데 네, 맞습니다. f-1은 뭐예요? 그러면은 f-1은 바로 쓸게. f-1은 f0은 f1은 이런 식으로 다 쓸 거야. 그러면은 f-1부터 보자. f-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나오고요. 마이너스 a가 나오고요. 플러스 1이 돼요. 즉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이 f를 지나간 요 값은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셋 중에 하나 대사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확인해 보고 0일 때도 되는지 확인해 보고 1일 때도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한번 봅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즉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a는 1이네요. 맞죠? 5만. 그러면은 얘는 1로 간 게 맞아. 1로 갔는데 이때 a 값이 뭐냐면은 1이 나왔어. 뭐 a에 대한 뭐 어떤 제한적인 조건은 이제 자연수 a 값이네요. 네. 지점 없어요. 이따 a는 1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1로도 갈 수 있지만 얘가 0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0으로 갔을 때는 a 값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오.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그죠? 2분의 1이 나와. 그럼 a는 2분의 1은 자연수 아니니까 a는 2분의 1 안 되니까 0일 때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은 0으로 가면 안 돼. 그럼 f 마이너스 1이 만약 1일 때는요. 마찬가지야. 얘도 0이 되니까 a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자연수가 되니까. 결국에는 그쪽으로 f-1을 여기나 여기는 못 가고 여기로만 가야 된다. 됐습니까? 다음 이제 0일 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하고 만족하는 거 a는 1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f-1이 마이너스 1로 갔다. 이런 거. f0을 해볼게요. 0을 집어넣어주면은 f0 값은 1이에요. 그냥 x에다 0을 주면서 f0 값이 그냥 1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f0은 1밖에 못 가는구나. 네. 그럼 선생님 이때 a 값은 뭔데요? a 값 못 구해요. 소수로 a 값을 구합니까? 왜? 요즘 a 값 못 구해요. 다음 f1은요. 이제 1은 당연히 얘가 이제 함수가 가야 되니까 뭐 1도 물론 얘도 갈 수 있고 얘도 갈 수 있고 얘도 함수가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f1은 그러니까 f0 값은 무조건 1밖에 못 가는 거고요. 다음 f1을 볼게요. f1은요. 1을 넣었더니 없어져. 2분의 f는 1이 나와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a 값을 여기서는 a 값에 관계없이 전부 다 얘네들은 전부 다 1로 가야 돼. 아 그럼 결국에는 0은 0도 갈 수 없고 0은 1도 갈 수 없고 0하고 1은 무조건 1로 갈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성립됐고요. 일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이 됐고요. 이때 만약에 치역값을 구하라면 치역값은 마이너스 2라고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a값을 구하니까 a값은 1값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1-3번은요 되게 간단한 문제 형태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씩 따져보면서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해서 이렇게 보시고 대표 유형 2번 그냥 바로 풀어버릴 거고요. 대표 유형 2번은 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로 축으로 내려주시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만 대응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이 되겠고요. 1번이 안 되는 건 2개씩 대응되고요. 또 원을 벗어난 부분에서는 대응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얘는 x값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대응되는 게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씩 정해지지 않아서 4번도 마찬가지고요. 5번도 각각 구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하면 되겠고 이번에는 유제 2-3번을 시켜보려 했는데 좌표에 있는 건 유제 2-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2-2번 1, 2, 3, 4, 1, 2, 3, 4 2로 가는 거 다 나왔고요. 자, 기억 동그라미 치세요. 기억은 상수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니은을 얘기해 볼게요. 4가 기권이 했기 때문에 원소 4가 정의역 원소 4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니은은 4가 때문에 탈락. 디귿 좋습니다. 1이 4가 되고 2가 1이 되고 3도 1이 됐고 4가 4가 되고요. 네, 좋습니다. 얘는 그냥 함수가 되겠네요. 네. 왜냐면은 1대1 대응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리을도 함수는 맞네요. 답은 고드름. 그래서 답은 고드름. 기억 디귿
리을 답이 없나요? 진짜 봐라. 뭐가 문제지? 아 리을 안 되네요. 리을 보니까 2가 보니까는 2라는 녀석의 원소 2라는 1도 갖고 3으로 가네요. 리을 안 되네. 네, 답은 9도 하시면 됩니다. 2-2번의 답은 2번으로 아닌 거 구하라고 또 그럼 답은 1번이니까 함수가 아닌 거는 리을 2번이 되겠다. 답은 일단 2번 2-2번에 해서 한번 풀어주세요. 넘어가 볼게요. 네, 이대로 넘어가 보시고 228쪽 풀어보니 뭐 228쪽도 뭐 쉽죠? 네, 228쪽에는요 우리 유제 3-3번을 시켜볼 거고요. 유제 3-3번은 우리 가원이가 한번 답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